김동현이고요. 제가 좀 말씀드릴 것은 어느덧 경기 혁신 교육이 이제 10년이 됐거든요. 2009년서부터 시작이 됐고 전국에서 아마 가장 먼저 시작이 됐는데, 이 혁신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그 이념으로서, 주제어로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결국은 이 혁신 교육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서 학교를 바꿔나가는 것은 교육 과정이더라라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경기도 내에서 혁신 교육이라는 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교육 과정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바뀌어갔는가, 이거는 상당히 타 시도라든가 이런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경기혁신교육 10년이라는 것은 요거는 이미 이제 백병구 선생님께서 다 말씀하신 그러한 자료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교사들의 자율성과 집단적 책무성, 그리고 학교 혁신의 총체성, 그리고 적극적인 학교 참여, 이런 것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이었어요. 경기도 교육청과 교원들의 분투를 통한 성과, 그러다 보니까 빛과 그림자가 있더라, 이런 부분인데요. 자칫 잘못하다가 어떤 개인의 노력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좌우되는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교육 과정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이거는 계속해서 개인의 노력에 그치게 된다라는 것을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3기로 경기 혁신 교육을 나누게 된 것은 제가 나눈 것이 아니고, 우리 이제 그 2018 백서에 보면 이렇게 3기로 딱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기가 굉장히 묘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3기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1기가 2014년까지, 이때를 혁신학교의 도입과 확산이라고 보고, 2기를 18년까지, 그러니까 18년 7월이 되겠죠. 그때까지로 본다면 혁신학교가 발전되면서 확산되는 그러한 시기고, 경기 꿈의 학교, 경기 꿈의 대학, 몽실학교, 이런 형태의 새로운 학교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교육과정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 3기는 18년에서부터 22년까지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계획적인 측면이 조금 더 강하죠. 그러면 이 1기와 2기를 바탕으로 해서 3기가 어떻게 바뀔까, 변모될까, 이런 걸 좀 예측을 해보면 우리가 혁신교육의 방향성, 어쩌면 미래교육의 어떤 예단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 경기도 교육과정, 저희들은 이제 경기도 교육과정이라는 명칭을 쓰고, 2014년에 12년에 나왔을 때는 창의 지성 교육과정, 이런 말도 썼었죠. 그거는 이제 별칭이 됐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 경기도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교육과정의 지역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경기도 교육과정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자, 보면 경기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성과 학교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의 교육과정이 의미하는 역할이 있을 거고, 경기도 교육과정의 역할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저희들은 경기도에서 혁신학교를 왜 하려고 했을까? 왜 하려고 했을까? 우리는 이런 아이를 키우고 싶다. 또 우리는 이러한 교육을 하고 싶다. 바로 이제 그런 것에 명시적인 것이 여기에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국가교육과정을 재해석하고 재구성하고 경기교육의 기본 가치를 반영하고, 무엇보다도 경기교육감이 제시를 했다. 저는 이러한 것이 바로 경기도 교육과정의 의미이지만, 가장 역시 뭐니 해도 역사적인 의미로 본다면 이거였어요. 교육과정에서의 지방자치를 선언한 것이 바로 경기도 교육과정이라는 이 선언이다. 처음 이것이 나왔을 때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죠. 교육과정이 있는데 뭐하러 경기도에서 교육과정을 또 만든다고? 이러한 의구에 찬 눈빛들이 많았는데, 자,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을까?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기인데요. 1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에서 지역으로 가는
그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를 보면 혁신교육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 보면 창의지성 교육과정을 본격 개발했고, 창의지성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의 다양한 특성화, 교수학습 중심의 운영 시스템 구축, 자칫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의 사업으로서 학교로 다가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전체적인 어떤 커다란 틀에서 어떤 제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것으로 가면서 선생님들도 학교 현장에서도 이 모든 것을 개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것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됐는데, 이 모든 것을 한데 어우러서 우리가 왜 경기도 교육을 고민해야 되고 혁신교육을 하려고 하지? 라는 것에 대한 출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것이 있죠. 170여 명의 교사들이 모여서 1년여 동안 고민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창의지성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용어는 만든 용어입니다.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왜 창의고 지성이고 이러한 용어를 합쳐야 될까? 이걸 합쳐서 우리 학생들에게는 창의지성 역량이라는 이것을 키워주고 싶은데, 이 창의지성 역량은 또 무엇일까? 이것을 분명하게 제시한 그것이 바로 창의지성 교육과정, 다시 말씀드려서 경기도 교육과정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연도별로 교육과정은 항상 이렇게 연도별로 고시가 됩니다. 고시가 되는데 1기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2012년에 나온 교육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의지성 교육과정이 되는데, 경기도 교육에서 혁신교육이 출발한 것은 2009년입니다. 2009년인데 그 2009년에서부터 시작되면서 역량이 쌓이고 고민이 쌓이면서 그것이 결실을 맺은 것이 바로 2012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012년에 드디어 우리가 추구 가치는 이러한 것으로 하자. 창의성, 공공성, 역동성, 민주성, 국제성, 그리고 특성은 창의지성 교육을 구현하는 것이고, 학력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학력이 도대체 뭘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고, 역량이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들어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유기적인 통합 운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부분을 발전을 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교사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절대로 손 못 대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교육과정을 교사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준 것이 바로 이때의 일련의 작업들이었었다라는 것에서 상당히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2014년에 보면 4월 달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 경기도에서 세월호 참사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었었죠. 그러면서 교육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해왔던 그 교육에 대한 반성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반성과 동시에 2기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2기에는 1기에는 우리가 혁신교육을 어떻게 왜 해야 될까 이거였다면, 2기는 바로 세월호 참사에 의한 본질적인 교육에 대한 고민, 그 고민이 시작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4.16 교육체제가 나왔는데요. 특히 4.16 교육체제에서 행복과 성장이라는 것, 그리고 공존과 상생이라는 것, 무엇보다도 과정을 중시한다는 것, 이런 부분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아직 이런 어떤 결과 중심의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교육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고, 바로 제2기를 움직이는 기본적인 정신이 되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때 본격적으로 나왔던 용어가 바로 학생 중심 교육이라는 말과 현장 중심 교육이라는 말이었어요. 학생 중심,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은 중심이라는 용어인데요. 이 중심이라는 용어와 3기로 가게 되면 주도라는 용어로 또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묘한 의미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학생 중심 교육과 현장 중심 교육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고민을 했던 것이 바로 여기 있는 두 번째 겁니다. 교육 목표, 교육 내용, 학습 및 평가의 일관성 강화를 명시하였다. 이러면서 이제 나왔던 것이 저희들은 이걸 갖다가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 일체화라는 용어로 정리를 했었고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공교육에서의 초중등 교육이 가장 중심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공교육을 통해 가지고 교양을 키워내는 그러한 것으로 교육을 하고 이걸 통해서 평생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거지 단순하게 대학을 가기 위한 것으로 교육한다는 건 그건 아닐 거다. 이런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배움 중심 뭐 이런 것이 나오게 되고요. 서서히 학생 주도라는 것이 이제는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 2기에서 그 세월호라든가 이런 것이 모여가지고 나온 완성된 교육과정, 그 완성된 교육과정이 바로 2016년 교육과정입니다. 2016년에 보게 되면 이런 것이 나오죠. 이제 추구 가치가 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삶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함양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세월호라는 것에서 반성을 해서 출발했던 것이 반영된 것은 바로 2016년 교육과정에 이것이 이제 반영이 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3기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바로 이 3기는 중심에서 주도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중심이라는 말과 주도라는 말은 좀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학생 중심. 자, 학생을 주인공으로 세운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중심이라는 말 속에는 그래도 대상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주도라고 하면 학생이 주체가 된다는 얘기가 되죠. 조금은 다릅니다. 학생 스스로가 한다라는 것이 바로 주도라는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3기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주도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주도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했는데요. 바로 중요한 것은 학생이 모든 질문의 출발점이자 도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조금은 우리가 생각이 달라지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수업평가의 모든 과정에 학생이 주도하도록 이제 틀을 바꿔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3기의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일체화에 대한 말씀이고요.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제3기에서 제안 겸 3기의 우리의 과제를 살펴본다면 교육과정 층위의 다양화 지수, 요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역화가 된다. 그 지역화가 계속해서 각 지역별로 확산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교육청은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인력 예산을 재배치해야 된다. 지금 이제 경기도 교육과정이라는 것 중요하지만 이것이 학교로 들어가게 되면 학교의 학교 교육과정이라는 부분도 이제는 상당히 구체화되는 그러한 시기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학교는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보를 해야 되고, 교사와 학생이 교수학습에 집중하고, 학교 교육과정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되고, 학습자가 주도하는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준비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교육과정 수업 평가에 대한 인식이 과거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제 완전히 다른.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다르게 되는가 하면 교사의 역할이 다시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된다라는 거죠. 그 교사의 역할을 고민해야 되고, 학교가 물리적 공간이 아니다. 이제는 이 물리적 공간을 뛰어넘는 새로운 경기도 교육과정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 더욱더 발전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